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PI 발표가 내일 우리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되죠. 자, 이 CPI 발표 후에 HLB는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운TV의 통찰력 왜 이렇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물 HLB죠. 대물 HLB. 자, 오늘도 죽을 듯 나는 힘이 없어요, 아이고 힘이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 버리죠.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됐나 보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바카스 먹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보고 힘 없다 그랬어 이러면서 확 일어나 버리죠. 벌떡.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010-2218-8135 같이 하실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챕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이 CPI가 어떻게 나올 거냐,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무섭다,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과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하락했죠. 이 과한 하락입니다. 과한 하락. 코스피는 조금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 일본 증시는 3.3%나 상승을 했다. 지금 이 겁나는 척 하고 있지만 이 나스닥 선물도 0.67% 상승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나스닥이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치는 흐름이 오늘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하게 CPI는 잘 나올 거야 하고 막 위로 쏘면서 급등이 나오지 못하겠죠. 막 매수했다가 혹시라도 잘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강력한 베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CPI 발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증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발표가 내일 밤 21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연 기준, 월 기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월 기준 0.2고 연 기준으로 3.0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 어떻게 예상치 내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입니다. 99%. 그 정도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내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0.2인데 0.2, 3.0인데 3.0 딱 맞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뭐야 3.0인데 2.9가 나왔네, 예를 들면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월 기준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게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낮게 나오면 이제 증시는 날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다. 그런 주가 많이 내려놨죠. 많이 내려놓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이제 100%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CPI 결과가 제가 보는 예상치처럼 나온다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보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증시 13%, 코스닥이 11%, 코스피가 거의 9% 가까이 아주 급락이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뭐 아래 공포가 와가지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한 번에 터지면서 하락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보시면 7월 근원 CPI 3.2% 상승 예상하고 있다. 둔화의 무게를 두고 있죠. 당연히 예상대로 둔화가 아마 나올 겁니다. 시장 추정치를 밑돌 경우에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변동성의 확대는 위로 확대될 겁니다. 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제목을 이렇게 아래 공포 뭐 어쩌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죠. 지금 5%니까
제로금리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계속 몇 년 동안 금리를 계속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아래 공포가 올 것 같아. 그러면 B컷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추정치를 밑돌 경우엔 변동성 확대 전망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시장 추정치를 밑돌게 되면은 증시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경제 불확실성 완화, 패닉셀 재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제가 보는 건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를 한번 때려볼까? 이게 뭐 혈안이 돼가지고 내는 소식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석을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해야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자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왜냐면은 아래 공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자, 그렇게 낮게 나오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리가 없는 겁니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왜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금리나 못 하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 공포, 침체 공포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물가가 높을 리가 없겠죠. 실업자가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월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당연히 졸라 매겠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줄어들게 되면은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상당히 희박하다.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 잘 안 팔리니까 이제 제조업이 조금 둔화가 됐겠죠. 잘 안 팔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업률도 높아.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데 내가 여기저기 뭐 사치하면서 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7월 달에 가스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많이 하락해서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예상치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둔화의 무게를 두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침체 공포인가? 그러면서 주가 내린다. 그러면 강력 매수기입니다. 매수기. 강력한 매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임수. 아래 공포 이런 거 없습니다. 아래 공포 이런 거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아래 공포가 나오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뭐 시장에다가 돈을 막 갖다 뿌려버리면 되죠. 야, 아래 공포야. 금리나 왕창 B컷 들어가고 그걸로도 모자라? 알았어. 그러면 국채를 갖다가 나라에서 매입해. 이래서 국채 매입을 왕창 해버리겠죠. 시중에 돈을 확 뿌려버립니다. 시중에. 경기 침체로 못 가게 할 만한 이런 지금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 많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금융공학이 많이 뛰어나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채 매입을 해서 막 돈을 쏴버리고 시장에 쏴버리고 금리나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많이 써라 그렇게 쭉쭉 해버리면 경기 침체 가려고 하다가 겁나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때는 격리, 그 다음에 뭐 다 문 닫아. 요런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달이 못 가서 한 달, 두 달 만에 다시 금방 회복을 하고 아주 주가가 초급등이 진행이 되었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 CPI는 예상치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3.2 예상하고 있는데 3.3이 나왔다. 그러면은 야 뭐 경기 둔화 아래 공포 어쩌죠 쑥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해도 증시가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어쨌거나 너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예상외로 이 CPI가 물가가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면 야, 아래 공포가 쑥 거짓말이었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경기 짱짱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예상치 내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에가 나오든 간에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다시 털고 일어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뻔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글로벌 증시 읽는 거. 계속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H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흘러가든 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일단은 8월 15일 날 우리 증시는 휴장이죠. 목요일 날. 그러니까 CPI 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수요일 날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예상치 내로 잘 나왔네. 금리나 진행되겠다. 잘하면 0.5%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반도체도 강한 모습을 당분간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야 올려놓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AI 버블이 좀 꺼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반도체 부분은 그동안의 랠리 부분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조정 흐름은 만약에 전개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이 이제 주도주가 되어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B 같은 경우에 지금 적산병을 잘 만들었고 계속해서 쭉 이렇게 밀고 갔는데 밀고 갔던 이유를 봤더니 볼린저 밴드와 일목 기준선 요 부분을 맞춰서 딱 맞춰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입니다.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쭉 옆으로 길게 뺐죠. 길게 빼가지고 장 막바지에 개인들 따돌려 버리고 잠깐 딴 거 갔다 와야지 그런 사이에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왜 이래 이거 아까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뭐 2.5%나 올라버렸네. 뭐 내일 내려오겠지. 뭐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휙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이제 증시가 크게 강세를 보이거나 크게 약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간보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방향을 좀 잡아놓고 있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NDA 허가 신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고 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고 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HLB 이제 조정할 만큼 했고 이제 FDA 허가 신청 곧 있으면 이제 진행된다. 그러고 이제 주가는 밀고 올라온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요일 날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번 주봉 양봉 주봉도 양봉 세계로서 쭉 이렇게 밀어올리겠죠. 밀어올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8월 하순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8월 하순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FDA 허가 신청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HB제약은 흑자 전환을 했고 뭐 각종 호재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 그러면은 뭐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